북한이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최근 여러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90여 개가 발견됐고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풍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담겨 있습니까? 그 풍선이 날아오기 전에 북한이 경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한국 국경 지역과 정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풍선이 날아 들어왔는데, 자,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정말 오물로 담겨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우리가 분변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거름이었어요. 네. 자, 거름, 그 다음에 폐종이, 그야말로 휴지짝, 쓰레기를 담아서 이렇게 보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오물풍선이 파주 등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울 서부 지역에서도 주로 발견됐는데요. 주말 저녁에 시민들 거주지 주변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돼서 좀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종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가장 멀리는 300km 정도, 그러니까 북한 접경에서 300km 떨어진 경남 거창군에서도 발견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과거에도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삐라를 보내거나 할 때 이제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이제 쭉 보냈었는데, 이때 무게가 상당해서 차량이 파손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은 오물이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화생방적으로 위험한 어떤 물건들 같은 것들, 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지자체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의 이유를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북한은 더 이상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다. 두 국가의 관계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이 대남 공세를 굉장히 공세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되게 좀 조용했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드디어 대남 공세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어떤 이것은 사실 이제 김정은한테 굉장히 큰 타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즉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 한반도 상황의 위기를 최대한 높여서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분위기까지 이것을 끌고 가면서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어떤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계속 위기를 점차 증강시켜 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날아온 오물풍선 중에 어떤 풍선은 터지기도 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가스통 터지듯이 큰 소리가 나면서 쓰레기들이 거리로 흩뿌려졌다라고 합니다. 아직 폭발물 같은 위험 물질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질량 가진 물체가 공중에서 낙하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에너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폭탄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터진 물체 가운데 이제 그 중국산 건전지가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결국 특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날아왔다고 판단될 때 이 풍선이 이렇게 터지도록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 가스통 터지듯이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 아마 이 풍선이 터진 것을 의미를 하는 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낙하물에 대한 피해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사람이 뭐 생명을 이렇게 잃거나 하는 정도의 피해까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일단 군의 입장을 보면은 풍선을 격추하기보다는 낙하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고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보면 처음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보면 이렇게 좀 맨손으로 만지면서 막 촬영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결국 어떤 위생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직접 만지거나 촉수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 사실 근데 군부대 신고라는 게 우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경찰로 통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오물풍선을 날린 걸 보면 북한이 불과 하루 만에 우리 정부의 엄중 경고를 묵살한 겁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우리 정부가 언급했던 만큼 검토할 수 있는 공식 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이런 거죠. 대북 전단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고, 대북 전단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물과도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에서 끝났으면은 그냥 의사표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건 우리 국민의 지금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 대북 전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심리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2015년에 포격 도발 이후로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것, 아마도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소위 이 오물 풍선 공격 자체가 북한이 얼마나 이 심리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심리전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물풍선에 이어서 앞서 말씀해주신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라던가 미사일 발사 도발도 있었습니다. 최근 굉장히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그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계속 이렇게 도발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제가 미국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여기에는 전 단계가 있어요. 네네. 즉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한민국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진전돼야 된다라는 전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 이제 위기를 올려 나가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 8월에 또 하계 한미 연합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까지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 자체도 계속적인 어떤 위기를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북한이 더욱더 이렇게 과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앞으로 높기 때문에 되려 북한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정들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제 대남 도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위 우리가 이런 어떤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는 형식의 도발을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이것은 위로 이렇게 상황이 고조돼 나갑니다. 즉 지금은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오물풍선 같은 그런 도발이지만 자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DMZ나 NLL 지역에서 실제 이 어떤 영역을 침범에 들어와서 실제 교전 상황이 나는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 위기 상황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에 우리도 주목을 하고 군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대비 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물풍선을 비롯해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